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천택리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6개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택리괴에 대한 상징성, 연계가수, 대표곡, 천택리의 상징성을 가진 이미자와 같은 사람들의 운세 4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천택리괴는 하괴가 양효, 음효로 되어 있으니 연못을 상징하는 태, 상괴는 양효로 이루어져 있으니 하늘을 상징한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배경에 깔고 이제부터 효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구 효사를 볼까요? 소리왕 무구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자기 위치에 맞게 이행해 나아가니 허물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위치에 맞게 이행해 나아가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왕 중에서 이 소자, 이 소자는 우리 한자 사전을 보면 본디 소자입니다. 또는 희다할 때 힐 소자 됩니다. 여기서는 본디 소자라는 소자인데, 본디, 원래, 본래 그런 뜻이죠. 그죠? 본디 소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자는 조금 풀어서 지금 이 소는 뭐냐? 그 염색을 하지 않은 비단의 색, 그걸 소라고 그럽니다. 염색을 하지 않은 비단의 색. 그러니까 원래 그 바탕색이죠. 원래 바탕색. 그걸 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하기를 그림을 그릴 때는 비단의 흰 바탕을 배경으로 한다. 그림을 그릴 때는 비단의 흰 바탕을 배경으로 한다. 또 미인을 그릴 때도 하얀 소 바탕이 있어 아름다운 눈동자가 더욱 또렷해질 수 있다. 또 동양화는 여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색을 입히지 않더라도 그 본바탕 자체가 바로 그림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본래의 소, 본바탕이라는 것은 그 본바탕 위에 모든 것이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 있죠. 자공이 이 얘기를 듣고는 공자에게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그럼 얘도 그러합니까? 하고 묻죠. 그건 무슨 뜻이면 얘도
원래 바탕과 같은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가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렇다. 얘도 그 얘 자체가 본바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그 얘도 여기 소처럼 인간 행동을 나타내는데 본바탕이 돼야 된다. 즉, 얘 위에 인간사가 그려진다. 본바탕 위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얘를 바탕으로 위에 인간사가 펼쳐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소리왕이라는 것은 비단의 본바탕 위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얘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펼쳐나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인간사를 펼쳐나가고 여기서 소는 소 위에 그림이 그려져 나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구는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얘를 이행하는 마음가짐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를 이행하는 마음가짐. 즉 얘는 자신의 위치를 바탕으로 얘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용에서 말하기를 군자는 그 위치를 바탕으로 삼아 행하며 그 외의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중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예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위치를 근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군자는 그 위치를 바탕으로 삼아 행하며 그 외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군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군자. 그 다음 소기위. 이 소자입니다. 군자 소기위. 이행. 불원. 불원 호기회네요. 불원 호기회. 불원 호 기회 기위. 이게 군자는 그 처해 있는 위치에서 행해 나가지 그 위치 기회죠. 기회. 위가 아니고 외입니다. 그 위치 바깥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군자가 얘를 이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소기위. 이 소기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자신의 소기위가 이 본래, 이 본디, 본래의 뜻이니까요. 본래의 자리를 바탕으로 삼아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의 정신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이 초구는 양의 자리에 양효가 왔습니다. 양의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죠. 근데 얘를 갖추는 것은 양효 쪽이 가까울까요? 음효 쪽이 가까울까요? 당연히 음효 쪽이 가깝죠. 왜? 자신을 낮춰야 되니까.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예 부분하고는 사실은 초구 자리에 양효 자리에 양효 온 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초구는 6개 효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낮게 행동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하냐. 허물이 없다.
비록 초구가 양요 자리에 양요가 왔기 때문에 얘를 이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 초구가 6개 효 중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게만 행동하면 허물이 없다. 좋은 건 아니지만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리괴의 상징성이 뭐라 그랬죠? 예의 바른 태도와 조심스러운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와 조심스러운 행동. 근데 이 초구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의 바른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의 바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 비단의 본바탕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듯이 예를 바탕으로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예를 이행하는, 즉 예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초구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물상을 하나 볼까요? 물상을 하나 보면은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소자. 이 소자가 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소자는 물상을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게 초구죠, 그죠? 초구가 효변하면은 하괴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그려볼까요? 양효 음으로 변하죠. 양효, 음효. 이게 물을 상여는 감이 됩니다. 그렇죠? 이 감에는 곧다, 바르다는 정의 물상이 있습니다. 정. 이 정의 물상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바로 여기 본디, 원래의 소, 즉 자신의 본 모습인 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다, 바르다 하는 것이 이 뜻은 자신의 본 모습이라는 이 소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효사의 소리왕이라는 이 소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구이호사를 한번 볼까요? 자, 구이호사를 한번 보죠. 구이호사는 이도 탄탄 유인 정길입니다. 구이. 이도 리도 탄탄 유인 정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네가 밟다, 걷다, 이행하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밟고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니 유인은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여기서 말한 유인은 어떤 사람을 맞추는 거야? 옥에 갇힌 사람이죠. 옥에 갇힌 사람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번역하면은 밟고 걸어갈 길이 평탄하니, 탄탄은 평탄한 탄이죠. 그죠? 탄탄하니 옥에 갇힌 자는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니도 탄탄을 먼저 한번 볼까요? 니도 탄탄. 요것만 해석하면은 밟고 걸어갈 길이 평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밟고 갈 길이 평탄하다는 것이 바로 니도 탄탄이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이가 효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괴는 어떻게 변합니까? 구이 양효가 음효로 바뀌죠.
소요와 사묘는 그대로고 구이 양요가 음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우레를 의미하는 진이죠. 진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대로라는 물상이 있죠. 대로. 큰 길이란 뜻입니다. 대로. 즉 밟고 걸어갈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이 진계에서 얘기하는 대로하고 관계 있죠. 즉 대로의 물상이 있으니까 앞길이 훤히 트이고 걸릴 것이 없습니다. 쭉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진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이 군자라는 물상이 있죠. 군자. 이 대로, 이 군자입니다. 군자라는 물상이 있죠. 군자의 물상이 있으니 군자가 마음을 평안하게, 길은 평탄하지만은 마음은 평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가 마음을 평안하게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이 진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밟고 걸어갈 길이 평탄하고 또 군자의 마음으로 따지면 마음이 평온하니까 이 리도탄탄에는 길이 평탄한 것뿐만 아니라 군자에 비유하면은 마음도 평온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적인 유인, 이 유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인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유인입니다. 유인은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유인이라 합니다. 유인. 즉 유폐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인을 앞에 있는 이 군자와 연결시키면 평정한 마음, 즉 평온한 이 탄탄이가 그죠? 평온한 마음을 가진 군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면 이 부분은 유리성에 있는 감옥에 갇혔던 문왕을 얘기합니다. 문왕. 즉 문왕은 앞으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밟고 걸어갈 길이 평탄하다. 그래서 유인은 고든만 지켜주면은 길하다라고 효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왕의 앞으로 전도양양한 앞길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재 문왕이 처해 있는 고난의 길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상으로 보면은 내 호계는 2, 3, 4효가 내 호계를 했죠. 그죠? 내 호계를 보면은 양효, 음효, 양효입니다. 2, 3, 4효니까. 그죠? 양효, 음효, 양효. 이게 음효, 이게 양효, 음효, 양효. 이게 내 호계를 의미하죠. 그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 불을 상징한 이계죠. 불을 상징한 이계입니다. 이계는 무슨 뜻이 있죠? 이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는 물상이 이계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인이란, 즉 갇힌 자가 고dom을 지키면 길하다 했는데 그 이유는 내 혹의 리에서 감옥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유인,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이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앞으로 걸어갈 길은 평탄하다.
갇힌 자가 고됨을 지키면 길하다. 앞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일단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리그의 상징성에 조심스러운 태도와 조심스러운 행동과 예의 바른 태도가 들어있는데, 이 두 번째 구의 효사는 바로 조심스러운 행동을 얘기해 줍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즉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하는 부분을 이효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효를 한번 볼까요? 3효 효사를 한번 볼까요? 3효 효사를 보면 3효 효사는 좀 구절이 길죠. 자, 93. 63이죠. 그죠? 63. 63을 보겠습니다. 63. 63 효사를 읽어보면 묘능시 파능리 리호미 지린흉. 밑에 읽어볼까요? 리호미 지린 흉 무인 위우 대군.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묘능시. 먼저 묘자를 한번 볼까요? 묘자. 묘자를 파자면, 즉 떨어뜨려서 나누어 읽으면은 눈목자 플러스 작을 소자입니다. 한쪽 눈이 작으니까 뭡니까? 이게 애꾸눈이죠, 그죠? 이 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애꾸눈으로 볼 수 있고 젤룩거리면서 걸을 수 있다.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호랑이 꼬리를 밟아 물리니 사람이 물리는, 이 질은 물리는 거죠. 우리 괴사에는 부지린이 됐잖아요. 그죠? 부지린. 근데 여기는 바로 지린이 나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아 물리니 흉하다. 무인으로서 대군의 명령에 순종한다. 무인으로서 대군의 명령에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묘능시 파능리,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첫 구절입니다. 묘능시 파능리는 이 부분이죠. 그죠? 애꾸눈으로 볼 수 있고 젤룩거리면서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63을 보면은 지금 3효 자리는 홀수 자리니까 양효가 와야 됩니까? 음효가 와야 됩니까? 양효가 와야죠. 그런데 음효가 와 있죠. 이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음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양효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효는 양효와 달리 자기를 내세울 만한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양효 자리에 와서 내가 냅니다 하고 과시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괴상으로 볼 때 그렇죠. 그죠? 원래 예라는 것은 능력을 갖추고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의 본질인데, 이 63은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러니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죠? 배치됩니다.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 63은 가만히 보면 밑에
양효를 깔고 있습니다.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를 밑에 깔고 있으니까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와서 발음을 넣지도 못했고, 또 아래로 구이라는 양효를 밑으로 깔고 있으니까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주역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누르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6.3은 호랑이에게 물린다. 즉 리홈이 지린 호랑이 꼬리를 밟아 물린다 하는 이런 흉악한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6.3은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효사가 나오는지 물상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계는 태죠. 연못을 상징한 태입니다. 하계태에는 훼손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훼손, 뭐 고장나다, 떨어뜨리다, 잘리다, 뭐 그런 뜻이죠. 두 번째, 태에는 훼손이라는 물상이 있고, 내호계 2, 3, 4 우리 조금 전에 봤죠, 그죠? 내호계를 봤더니 양효, 음효, 양효입니다. 양효, 음효, 양효. 이건 뭐죠? 불을 상징한 리죠. 이 리에는 눈이란 물상이 있어요. 눈. 이 바로 목이 눈이죠, 그죠? 눈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또 외호계를 한번 볼까요? 외호계는 3, 4, 5효가 외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효, 양효, 양효죠. 이거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죠? 이 장단지라면 장단지. 우리 다리 장단지 말하죠. 장단지란 물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눈이 훼손되면은 애꾸눈이 되죠. 이 묘가 나옵니다. 애꾸눈, 그죠? 눈이 훼손되면 애꾸눈이 되고, 장단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가 쩔룩거릴 파죠. 이 파는 이 파를 보면 이거는 쩔룩거릴 파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지가 훼손되니까 쩔룩거린 거죠. 그래서 애꾸눈으로 볼 수 있고 쩔룩거리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효사가 바로 우리 이런 물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구절 중에서 질인을 보겠습니다. 질인. 사람을 물다라는 뜻이죠, 그죠? 무인 위우 대군. 자, 이 질인을 보면은 6.3에서 호랑이에게 지금 물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괴사에서는 물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효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6.3은 바른 자리도 얻지 못하고 아래로 강한 양효를 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효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물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리는 이유는 이 리호미가 나오는 리호미 지린에 있어서 지린은 바로 그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호랑이 꼬리를 밟아니 물린다 하는 요 물상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리호미 지린을 보면은 먼저 하계가 뭡니까? 양효, 양효, 음효니까 연못을 상징하는 태가 되죠. 연못을 상징하는 태가 됩니다.
태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호랑이와 이빨의 물상이 있어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66페이지 물상치상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호랑이하고 이빨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랑이가 나오고 문다는 질자가 나오는 겁니다. 리호미 지리는 이런 하계태에 이런 물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사가 나왔다. 리호미 지리 나왔다는데, 그럼 이 하계태에 어떻게 호랑이란 물상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동방청룡, 남방주작, 서방백호, 북방현무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벽에 깔고요. 우리가 선천팔계를 배우고 후천팔계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후천팔계 내용이 되니까 우리가 미리 배운 선천팔계를 먼저 한번 보죠. 선천팔계 순서를 보면은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선천팔계죠. 그럼 이번에는 후천팔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후천팔계는 이게 감이 됩니다. 감, 간, 진, 손, 여기가 리, 곤, 이 곤, 그 다음 이게 태, 그 다음 간이 건이 되죠. 밑에 적을까요? 자, 이게 감, 간, 진, 손, 리, 곤, 태, 건. 이게 후천팔계입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천팔계를 배웠죠. 그죠? 안에 있는 게, 괄호에 있는 게 선천팔계고, 바깥에 있는 게 후천팔계입니다. 후천팔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진해, 이 동방 쪽이 동쪽이죠. 그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입니다. 아직까지도 익숙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주역에서 남쪽은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입니다. 즉, 왕이 북쪽에 앉아서 남면을 하게 돼 있죠. 남쪽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동방청룡이라 했죠. 동방청룡. 그 다음에 남방주작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 뭐라 했죠? 서방백호라 했죠. 그 다음 북방은 현무라고 했습니다. 이게 후천팔계도상의 그의 위치고, 바깥에 있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사신입니다. 사신. 네 가지 신이죠. 그죠? 이 사신은 지상에서도 있고 천상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위치는 동쪽에는 청룡이 있고, 남쪽에는 주작이 있고, 서쪽에는 백호가 있고, 북쪽에는 현무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태계가 있는 이 서쪽은 뭔가? 백호죠. 백호는 뭡니까? 하얀 호랑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태계에 호랑이라는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후천팔계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내어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천팔계와 관련해 가지고 물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신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상에도 있으면서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인 위우 대군을 볼까요? 무인으로서 대군의 명령에 순종한다. 무인으로서 대군의 명령에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인과 대군, 지금 상계는 양효로 구성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금괴입니다. 그렇죠? 하늘을 상징하는 금괴, 즉 양효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이죠. 건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물상 중에서 무인의 물상이 있고 대군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군은 군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군은 싸움하고 관련이 있는, 여기 지금 무인이니까요. 그는 전쟁, 싸움의 물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인과 대군이 나온 것도 다 전쟁이나 싸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리괴에 해당되는, 즉 하늘의 천상에 있는 서방백호의 호랑이 꼬리라는 것은 여기서 리호미,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을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리호미, 리호미라는 건 실제로 호랑이 꼬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호랑이 꼬리라는 이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별자리가 뭐라 그랬죠? 규수래서 규수. 규라는 별자리죠, 그죠? 규수. 이 규수라는 별자리는, 이 숫자는 수를 읽습니다, 여기서는. 규수. 이 규수라는 별자리는 호랑이 꼬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꼬리를 밟히면 호랑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고개를 돌려본다 그랬죠. 고개를 돌려보는데 이 바로 규수 자리가 이 꼬리에 해당하는 제일 마지막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규수는 호랑이 꼬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효인 632, 지금 무인으로 나오는 자체가 어색하죠. 63 음효는 무인하고는 관련이 덜하죠. 오히려 문인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효가 이 대군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어색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 흉할 수밖에 없죠. 왜? 리귀의 상징성이 예의 바른 태도와 조심스러운 행동인데 지금 조심스러운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음요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양효 자리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으로 비유되면서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바로 물려버리는, 그래서 흉함을 자초하는 그런 얘기를 사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리귀의 초효, 이효, 삼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효사는 우리에게, 이 세 개의 효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호랑이라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하는 사람은 물리지 않는다는 어떤 생활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한 호랑이라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하는 사람은 물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뜻을 함축하고 있죠. 이 밖에도 리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지혜를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가 4월 4일 뭐였죠? 청명이었죠. 청명이었습니다. 청명은 뭡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바깥으로 나가기 좋은 그런 24절기 중에 청명입니다. 여러분도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청명을 맞이하여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